실물을 국밥마냥 시원하게 말아드셨다. 자, 9번부터는 원가 회계. 자, 다음 중 원가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자, 원가 회계 네 문제인데요. 자, 원가 발생 형태에 따라 고정비와 변동비를 겁나 다를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은 형태가 아니고 사실 행태예요, 행태. 사실상 그 형태는 뭐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나누는 게 발생 형태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행태가 고정비랑 변동비인데 맞다고 치자. 굉장히 가장 기초적이고 겁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의를 띄워드릴 테니까 잠시 보시죠.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로 크게 가장 중요하게 분류를 하고요. 뭐 이렇게 맛있는 우유, 귀엽죠? 이렇게 조그만 거, 조금이. 자, 아무튼간에 이거 그 마트에서 정확하게 1,000원에 사왔거든요. 이거.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우유가 1,000원인데 원가가 대충 뭐 450원 들었다고 치자. 요 우유 조그만 거 하나 만드는데 450원 들었어요. 근데 같은 450원의 원가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거든요. 형태. 자, 일단 이거 우유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우유가 들어가고 뭐 설탕이나 그런 거, 그 다음에 커피 우유이기 때문에 커피도 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뭐 요런 우유팩, 우유곽, 이거 종이, 뭐 이거 인쇄하려면 뭐 그런 것들도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 뭐라 그래? 재료비라 그러죠. 재료비. 자, 그 다음에 만드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노동력,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노무비라 그러고요. 마지막으로는 재료비도 아니고 노무비도 아니고 기타 뭐 공장에서 들어간 전기세라든지 뭐 공장 기계 감가상각비 뭐 이런 각종 비용들 기타 묶어서 그냥 제조 경비라고 불러요. 경비라고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원가를 분류를 겁나게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다. 자, 추적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원가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일단 직접비 그리고 간접비로 겁나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다. 됐죠? 자, 우리 공장이 이제 좀 사례를 바꿔서 우유가 아니라 통조림 만드는 회사예요. 통조림. 자, 이렇게 통조림 만드는 공장인데, 자, 한쪽에서는 꽁씨 통조림을 겁나 만들고 꽁씨 통조림. 네. 이거 김치찌개 넣으면은 개꿀이죠. 네, 개꿀 맛이고, 한쪽에서는 뭐 걸뱅이가 아니라 골뱅이라고 해야겠죠. 걸뱅이는 안 좋은 뜻이니까요. 사투리로. 네. 어쨌간에 꽁치와 걸뱅이가 아닌 골뱅이,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요. 두 가지 생산 라인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꽁치 통조림이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꽁치가 들어가 있죠. 그죠? 네. 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꽁치 통조림이라고 해가지고 먹으려고 사왔는데 속에 골뱅이가 들어있네? 사실 땡 잡은 거예요. 그죠? 골뱅이는 양식이 안 돼요. 채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골뱅이 통조림 원래 비싸요. 그 다음에 당연히 골뱅이 통조림 만드는 데는 골뱅이가 겁나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당연하게 하나의 제품에만 들어가는 그런 애들의 원가를 직접비라 그래요. 직접비. 간접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캔도 똑같은 깡통을 쓰고요. 그 다음에 뭐 물도 들어가야 되고 간장이나 뭐 각종 조미료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뭐 설탕도 좀 들어갈걸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약간 짭짤하기만 하면 안 되니까 뭐 등등 뭐 해가지고 뭐 기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쳐요. 근데 그냥 가정상 자, 요번 달에 간장을 400만원씩 공장에서 썼더라. 간장이라는 원가가 400만원 들어간 거죠. 자, 이거 꽁치 통조림 원가예요? 골뱅이 통조림 원가예요? 모르겠죠. 알 수가 없죠. 왜? 이 간장은 꽁치 통조림 만드는 데 들어가고 겁나 걸뱅이 아닌 골뱅이 통조림 만드는 데도 겁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직접적으로 추적이 안 되죠. 얼마씩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뭐 나눠주는 그런 계산을 나중에 해볼 건데요. 이런 애들을 간접비라고 불러요. 마지막으로는 행태에 따른 분류, 행태. 변동비랑 고정비가 있어요. 자, 요거는 셋 중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그거거든요. 네, 확인되셨죠? 자, 다음은 추적 가능성에 따라, 즉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데만 들어갔다 그러면 직접비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제품이나 혹은 부문에 들어갔으면 그건 간접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자, 저는 줄여서 Direct Material 이렇게 DM으로 표시하고요. 직접 농업비는 Direct Labor에서 DL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가공업가 나온다. 틀렸죠? 자, 가공업가는 직접 농업이랑 그 다음에 오버헤드 코스트, 즉 제조 간접비, 예. 직접 농업이랑 제조 간접비를 합친 거예요. 3번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고요. 자, 마지막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총원가가 일정하게, 자,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총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거라 고정비라고 한다. 자, 사실 비례한다는 것도 좀 뺐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 아무튼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거를 고정비라고 한다. 일단 완전 틀린 게 3번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다음 보서 부문의 제조간접비 배분 방법 중 계산 방법이 가장 단순한 거, 가장 아무 생각 없는 걸 직접 배울 거. 그래서 보조 부문 상호간의 용역수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정확도가 가장 높은 방법은 보조 부문 간의 용역수단을 완전히 인식하는 상호 배우법이죠. 자, 아주 단골 문제이면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11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개별원가 계산은 반대가 종합원가 계산이죠. 우리 개별원가 계산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개별적으로 중요한 것들, 뭐 선박, 배라든지 비행기, 건물, 막 이렇게 큰 것들 주로.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 생산 형태 적합하다. 맞아요. 주문 생산하면서 여러 가지 주문자 혹은 고객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에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생산 형태에 적합하죠. 미쳤냐라는 얘기다. 요게 종합이죠. 요게. 자, 2번이 틀렸어요. 자, 요거는 품종은 몇 개 안 되는데 쫙쫙 몇만 개씩 뽑아내고 막 그런 게 이제 종합원가 계산이고요. 그 다음에 자, 개별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구분할 수 있게 한다. 자, 요거는 작업은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소. 자,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배를 만드는데, 자, 여기서 한쪽에서 뭐 화물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요 한쪽에서는 뭐 유서선을 만든다. 자, 유서선 요렇게. 자, 그러면 화물선 만드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뭐 5억 원이 들어갔다 칠까요? 근데 뭐 배를 뭐 5척을 만들었다. 그러면 나누기 5척을 해주시면은 한 척당 1억 원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네, 개별원가 계산은 이런 식으로 개별 작업별 혹은 같은 말로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워요. 그렇게 집계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개별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의 제품별 직접 추적이 불가능하죠. 맞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 이 전체의 현장을 통솔하는 어떤 장소들이 있을 수 있죠. 저도 그 건설 현장 같은 데서 이제 좀 아르바이트 해본 적이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이제 그 조끼 같은 걸 입죠. 일단 옷을 갈아입어야죠. 일단 깨끗한 옷을 거지 같은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조끼 맨 다음에 그 다음에 각종 공구 챙기고 그 작업모 그 다음에 작업화 다 챙기고 드라이버 이런 거 챙겨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철판을 하나씩 들고 가죠. 철판을. 자, 뭐예요? 화물선 만드는 데 가서 붙이고 또 유조선 만드는 아저씨들은 유조선에 갖다 붙이는 것이죠. 즉 각각의 직접 재료비죠. 각각 직접 재료비를 챙겨가지고 수입이 되는 것이고 또한 각각의 장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급여, 직접 노비. 자, 얘네들은 직접비로서 각각 추적이 다 돼요. 여기 들어가 있는 철판, 뭐 여기서 일하는 분들의 월급, 유조선도 마찬가지. 여기 투입된 철판이나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월급 다 더하면은 각각의 원가가 돼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예요? 제조 간섭비가 문제죠. 자, 여기 뭐 관리하는 관리 사무실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관리소장이라든지 그 관리 감독하시는 분의 월급, 그 다음에 뭐 격리부 직원이나 뭐 이제 또 다른 담당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월급, 그 다음에 뭐 식당도 하나 있다. 그러면 식당에서 쌀 사오고 뭐 김치 사오고 뭐
단무지 사고, 뭐 저녁에 일하는 분들 뭐 먹으라고 라면 뭐 이런 거 사오고, 그리고 여기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월급 등등. 뭐 여기는 뭐 공구 같은 게 이제 들어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도 비용이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만약에 휴게실이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생수통 하나 이제 맨날 시켜가지고 놓고서 믹스커피 같은 거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뭐 여름에는 에어컨 전기세 들어갈 테고, 겨울에는 또 난방비 들어갈 테고,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분들이 다 관련되어 있는 요걸 제조간접비라고 해요. 둘 이상의 제품에 동시적으로 투입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제조간접비는 OH는 제품별로 직접 추정이 안 돼요. 동시에 다 와서 식당에서, 예를 들어 식당에서 원가 100만원 들었다. 그럼 화물선 만드는 분들만 밥 먹는 게 아니죠. 화물선에서 만드는 분들, 유조선 만드는 분들 다 식당에서 밥 먹으니까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개별원가 계산 자체가 이 제조간접비 배부가 핵심이 되는 것이죠. 됐죠? 자, 12번째. 자, 다음 중 공손과 관련된 설명으로 겁나 틀린 것은, 자, 공손이란 거는 분량이에요, 분량. 자,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제가 이제 마우스로 하느라고 거의 필기도 거의 못하고 아주 거지같이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야, 이거를 예전에 구입했던 건데 제가 꺼내가지고 쓰니까 굉장히 편하네요. 설명이 쑥쑥돼요 아주. 자, 분량이 분량. 자, 비정상. 자, 일단은 공손은 두 가지겠죠. 간모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정상, 그 다음에 비정상 두 가지겠죠. 자, 정상적인 거는, 자, 만약에 매년 1% 정도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매년 그냥 별일 없는데도 발생하는 게 정상 공손이에요. 그냥 맨날 2% 정도는 찌그러져서 나와요. 근데 어느 년도에는, 자, 너무 많이 났어. 그래서 원자재를 여기 동남아에서 싼 거를 구입해가지고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3% 났다. 자, 그러면은 더 많이 발생한 거, 그런 거를 비정상 감호 혹은 비정상 공손이라고 그래요. 자, 비정상 공손에 투입된 제조원가는 영업비용. 맞아요. 자, 정상 공손, 정상 감모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들은 매출 혹은 제조원가, 아무튼 원가로 들어가요, 원가. 그 다음에 얘네들, 비정상 얘네들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하거나 실수를 해서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더 많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 원가로 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매출액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출원가 혹은 제조 원가로 처리하자. 저 위로 올라가세요. 손익계산서 두 번째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는 거.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야, 너네들 잘못해서 나온 거야. 너네들은 저기 밑에 있는 영업의 비용으로 가. 그래서 손익계산서 저기 밑에 쭈구리로 이제 내려가는 것이죠. 자, 비정상은 영업의 비용 맞아요. 그 다음에 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손, 즉 정상 공손은 제조 원가에 포함시킨다. 맞아요. 네. 정상 공손은 제조 원가로 겁나 원가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손품이라도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하면 정상품이 될 수 있다. 아니, 그러면은 다 추가적인 작업해서 정상품으로 하는지 왜 이런 분계를 왜 하고 앉아있겠냐라는 얘기다. 3번이 틀렸어요. 자, 제조활동 효율적으로 수행했다면 방지할 수 있는 공손을 비정상 공손이라고 한다. 그죠? 내가 뭔가 잘못해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부가시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을 겁나 옳지 않은 것은, 자, 세금계산서는 가장 10%를 내가 공급하면서 발행하는 가장 원칙적인 증빙이에요. 세금계산서는 월별로 합계하여 발급할 수 있다. 맞죠? 월합계. 그래서 1여월 달력에 의한 1여월 이내에 거래를 묶어가지고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자, 한 달치를 다 묶을 수 있어요. 한 달치를 다 묶을 수도 있고, 뭐 하루치만 좀 늦게 발행하자, 그럼 늦게 발행할 수 있고, 뭐 일정 달력 내에 있다면은 뭐 일정 기간 거를 할 수도 있다. 맞고요. 영수증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계산 발급서 있죠. 네, 요건 뭐예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경우에, 로컬렛이나 구매 확인서의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돼요. 그것도 세금계산서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수입하는 사업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겁나 발급해야 한다. 아니죠. 예. 지가 왜 발급을 하냐라는 얘기다는 얘기. 3번이 틀렸어요. 자, 우리가 뭐 어떤 물건을 수입한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수입은
영세율일까요? 땅 퍼센트일까요? 10%일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수입은 10%예요. 자, 그쪽 나라에서는 땅 프로 적용받아요. 그쪽 생산지구 수입하는 거니까 그쪽 나라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여오죠. 우리나라는 소비지국이죠. 그래서 소비되는 나라에서 항상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 그래서 뭐 항만이나 공항을 이용해서 물건이 들어오는데 여기 세관장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뭐 짝퉁은 없는지, 뭐 요새 마약이 심각한데 마약은 없는지, 뭐 총은 안 들어있는지, 뭐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황소개구리는 안 들어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관세를 매겨요. 커스텀 텍스라고 하는데 관세 매기면서 겁나 귀찮으니까 부가치세를 같이 매기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부가치세 내고 세금 내고 가려고 그러는데 세관장이 불러. 잠깐만요. 왜요? 수입 세금 계산서 받아가세요. 세금 내셨죠? 네, 수입 세금 계산서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세관장이 주는 거예요. 세관장이. 무슨 수입하는 사업자가 무슨 지가 발급하냐는 얘기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 네 번째, 세금계산 필조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수정 세금계산을 발급할 수 있죠. 뭐 이런 것까지 막아놓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참고적으로 필조적 기재사항은 4가지. 자, 공급하는 사람은 중요하기 때문에 공급하는 사람의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랑 성명 또는 명칭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공급받는 자는 좀 덜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급 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 기재해 줘야 되고, 마지막 공급 연월일이죠. 아니, 작성 연월일. 자, 그 4가지를 잘못 적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서 발급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과세 표준 계산 시 겁나 공급 가액이 포함되는 것은,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제가 슈퍼파워 강의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오시죠. 자, 어떤 거를 과세 표준에 포함시킬 거냐? 자, 우리 부가시세는 일반 소비세로서 부가시세법상 면세로 열거되지 아니한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용에게 공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뭐 상품이나 제품을 팔아야만 과세 표준은 아니에요. 내가 사용하던 자동차를 팔든지 사용하던 비품을 팔든지 뭐 그런 기타 다른 물건들을 팔아도 면세가 아니면 다 과세예요. 10% 과세. 그렇지만 여기서 이해할 때는 매출액이라고 보시는 게 훨씬 편해요. 자, 여기서만큼은 과세 표준은 매출액이라고 치자. 됐죠? 상품이나 제품 매출 판 거예요. 자, 일단 이거 진심 중요한 부분이라서 별표 5개, 원래는 오지게 치고 가야 돼. 별표 5개. 자, 과세 표준, 즉 매출액에 포함시킬 거는 뭐냐? 자, 할부 판매 이자 상당해. 자, 우리가 자동차를 파는 회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차값은 900인데 할부로 보통 자동차를 사기 때문에 할부 이자를 100만원 추가해서 1000만원 받았어요. 그러면 과세 표준은 원래 차값인 900만원이냐, 아니면 이자를 더한 요 1000만원 전체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할 것이냐. 어떤 게 회사의 매출일까요? 세법상. 자, 세법에서는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은 포함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원래 차값인 9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됐죠?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얘기로 보시면 되는데, 자, 대가의 일부를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보험료 등등 세금 이런 것들. 자, 원래는 내가 파는 물건이 900만원인데 요런 세금이나 요런 운송비 같은 것들을 100만원 포함해서 1000만원 받았어요. 이것도 그냥 포함시켜 주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 있는데요. 자,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요거는 우리 재무회계에서 했지만 요거는 실제로 판 게 아니잖아요. 그죠? 팔았다가 막 돌아왔다든지 막 이렇게 한 거니까 요런 거는 매출을 해서 차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이다라는 얘기다. 이건 뭐예요? 자, 우리 회사가 맥주를 파는 회사예요. 트럭에다가 여기다가 맥주를 실었어요. 근데 조금 많이 실었어. 조금 많이 실어가지고 이만큼 실었어. 그래서 고속도로 겁나 신나게 달려가다가 자빠졌어요. 다행히 아저씨는 무사해요. 네, 무사해, 안 다쳤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자, 이렇게 맥주가 다 깨졌어. 깨져가지고 막 박살나고 막 유리 막 파편이 막 이렇게 날려있어. 판 거예요? 가고 있었는데? 아니죠. 그래서 상식이잖아요, 상식.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지가 혼자 그냥 깨트린 거 아니에요, 그죠? 매출액에 포함시키면 안 되죠. 판 게 아니니까. 이거 예전에 아주 악랄하게 도달한 후회로 객관식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뜻을 알아야 돼. 그래서 자꾸 이런 걸로 외우려고 그러면은 이런 거에서 많이 속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공급 대가의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요거는 비교 표시 안 하자. 자, 할부 판매 이자는 매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자동차 파는데 할부 안 해준다. 그럼 안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죠? 그렇지만 연체 이자는 다른 얘기죠. 자,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할부 같은 거를 내가 주기로 했는데 그 판 이후에 발생한 거죠. 판 이후에 내가 제때로 제때 돈을 못 갚아가지고 연체 이자를 내는 거니까 그런 거는 공급이랑 상관이 없어요. 얘는 포함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반환 조건의 용기 대금이나 포장 비용. 이건 뭐요? 내가 맥주를 팔 때 빨간 박스, 초록 박스, 노란 박스, 찢어진 박스 다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옆에 친절하게 손잡이도 달려있는 거 그거 자, 요거를 내가 맥주는 줄 수 없잖아, 그죠? 같이 주면서 박스 주면서 일단 20만원 받았어요. 나중에 상대방이 박스 주면은 돌려주는 거예요. 이거 뭐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아니에요. 아시죠? 그 다음에 재화 용액에 공급에 관계없이 받는 국고보조금 등등이다. 자, 돈 받았다고 해서 다 매출이냐? 아니죠. 재화 용액의 공급과 관련 없이 받는 거는 매출이 아니죠. 돈 받았다고 해서 다 매출이란 뜻은 아니에요. 그죠? 과세표준에 포함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제하지 않는 항목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대손금 같은 경우에, 자, 대손금은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자, 내가 외상 매출을 했어요. 외상 매출. 자, 원래 물건 값은 10만원 받을 거고요. 항상 우리가 돈 주고 받는 건 공급 대가죠. 자, 거기다가 부가세 만원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11만원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방금 전에 공급시기, 잘 받네 이거. 공급시기 내가 이제 물건을 팔았는데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의 경우 단기 할부 그런 건 언제예요? 그냥 인도 기준이잖아요, 그죠? 인도하거나 혹은 이용 가능이 되는데, 그래서 자, 요 매출세액 있죠, 매출세액 요 만원을 매출세액으로 세금을 내요. 공급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금 내고 기다려. 야, 제가 나한테 11만원 주겠지. 근데 상대방이 망해버렸어, 갑자기. 그죠? 슬픈 예금은 틀리지 않은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뭔가 좀 억울해. 내가 10만원 못 받은 거는 그래, 내가 사람 잘못 봤다. 쟤 망할 줄 몰랐네. 내 잘못이다. 근데 만원은 뭐예요? 생돈이잖아요. 이거 세금 낸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야, 그래, 너 이렇게 대손 당했는데 내가 매출세까지 뜯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만원을 차감해줘요, 나중에. 요거를 전문용어로 하다가 대손세액 공제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지금 과세표준 쪽을 보시면은 과세표준 매출세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금 전에 제가 그랬죠. 자,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은 전에 매출세액으로 세금 냈던 거를 다시 매출세액을 줄여준다 그랬죠. 그게 요 대손세액 가감 부분이에요. 여기서 요 세액 있죠. 자, 여기다 금액을 마이너스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뭐 예를 들어 10만원이다. 그럼 10만원 빼주는 거죠. 그러면 매출세액이 줄어드니까 세금이 줄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손금은 여기 지금 대손세액 가감에 요 8번 칸에 지금 찍히지가 않아요. 여기 있죠. 여기에서는 차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클릭 자체가 안 돼요. 과세표준에서는 안 빼주고 매출세액에서만 빼주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자, 판매장려금. 판매장려금은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리베이트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아무튼 자, 여기서 말하는 판매장려금은 돈으로 주는 거예요. 돈. 제약회사들이 좀 리베이트를 많이 주고 또 뉴스에 가끔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제약회사 그 영업직 사원들도 아무튼 겁나 많은데, 그래서 막 병원이나 막 약국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막 뭐 포스터 같은 거 막 붙여주고, 뭐 저희 회사 요번에 약 새로 나왔는데 뭐 좀 많이 써주세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뭐 A 약국에 A 약사님이라는 분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100만원 벌었어요.
약을 100만원치 팔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고마움의 뜻으로 5만원 줬어요. 자, 요 5만원을 매출액에서 차감을 해가지고 95만원으로 매출을 해야 돼요. 자, 매출액 얼마일까요? 자, 판매장려금 지금 돈으로 준 거죠. 요거 과세표준에서 빼래요, 빼지 말래요? 공제는 마이너스죠. 과세표준에서 빼지 마라. 5만원 차감하지 말고 요 전체 금액 100만원이 매출액이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 당연한 얘기죠. 매출액하고 요 돈 준 거랑은 별개의 거래란 뜻이에요. 이거는 무시. 자,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얘기로 보시면 되는데요. 예, 건물을 지어줬어요. 상가 건물 같은 것들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1억 원 이렇게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실제로 주는 거는 9천만 원만 주는 거죠. 뭐예요? 1,000만 원 왜 안 줘요? 그 건물에 하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은 빼고 드리기로 했잖아요. 아, 맞다. 아, 그렇죠. 자, 이 경우에 나의 매출액은 1억 원이에요, 9천만 원이에요. 공제하지 말라. 빼지 마라. 1억 원이. 맞죠? 네, 자,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셨죠? 자, 과세표준은 매출 쪽의 금액이에요. 매출 쪽의 공급가액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출액으로 생각하시면 편하다 그랬죠. 자, 요거는 매출의 차감 항목이죠. 차감 항목은 포함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이것도 매출이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포함을 하면 안 되겠죠. 아직 판 것도 아닌데 왜 매출에 포함을 시키냐. 그 다음에 할부 이자. 자, 할부 이자는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 이자는 요거는 매출과는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포함시키면 안 되겠다는 얘기다. 됐죠?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주 구하시보다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겁나 해당되는 것은, 자, 자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재화의 부가세액. 자, 아까 전에 수입할 때 세관장이 겁나 뜯어간다 그랬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내가 물건을 산다 그럴 때 누군가한테 물건을 사고 이렇게 파는 경우에는, 나는 사업자예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원재료를 10,000원어치 샀다.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한테 공급 대가로 돈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원래 내는 거죠. 거래 상대방한테 원래 내는 건데, 수입의 경우에는 아까 보셨듯이 세관장한테 내잖아요. 우리나라 딱 들어오면서. 그것도 나중에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매입세액이니까. 적법한 매입세액. 당연히 공제 받을 수 있고요. 매출세액 차감할 수 있고요. 사업과 관련 없는 거, 접대비 및 유사한 지출, 그 다음에 면사업 관련된 매입세액. 자, 2, 3, 4번은 겁나 불공이죠.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즉 차감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 되고 1번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되겠다는 얘기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